네, 안녕하세요. 망고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평년 착과량 그 무시무시한 공식 앞에서 끝났죠. 네, 복습은 하셨을 텐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갑자기 공식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평년 착과량이죠. 과소사종은. 네, 평년 착과량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요. 언제예요? 신규 가입 시. 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네, 이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 네, 이걸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과거 수학량 자료가 있는 경우. 네, 과거 수학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 공식을 쓰는 거잖아요.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요. 네, 그때 이제 이 공식을 쓰는데, 이 공식만 딱 보면 너무 이상한데, 이 공식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공식이 굉장히 이거거든요. 이 뒤에 이제 이 D분의 C야 보정계수니까 논외로 하고 나중에 한다고 치고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지금 가로가 대가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먼저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항상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라는 거. 요거를 먼저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이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전개하는 거. 네. 그래서 A는 그대로 두고요. B하고 1을 곱하면 B고요. 그다음에 B하고 마이너스 5분의 Y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BY가 되는 거고, 네, 곱하면은 잘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거 모르신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막 다시 중학교 수학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A와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5분의 Y를 곱하면 마이너스끼리 만났으므로 플러스가 되고 5분의 AY가 됩니다. 전개해본 거예요. 네. 왜 전개를 했느냐? 전 처음에 이제 이 식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심심해서 전개를 해봤더니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를 서로 소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A에 있는 거를 앞으로 빼고요. A 곱하기 5분의 Y가 되는 거고요. 그죠? 5분의 AY는.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5분의 BY가 됩니다. 그런데 이 B를 앞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 B 곱하기 5분의 Y이므로 이 B를 앞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가 됩니다. 네, B를 뽑아내니까 B는 앞으로 나오고 B가 뽑아낸 자리엔 1이 남고요. B가 뽑아낸 자리에 마이너스 5분의 Y가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이 D분의 C야 보정계수니까 나중에 하더라도요. 지금 이거보다는 뭔가 이게 훨씬 더 간결해 보이잖아요. A 곱하기 5분의 Y 더하기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네,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이건 그래도 뭔가 좀 규칙성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도 제가 더 편한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 A가 뭐고 도대체 B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A는 과거 5년간 적과 후 착과량의 합이에요. 우리 5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100개. 우리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kg 양이니까요. 100kg, 70kg, 120kg, 110kg, 60kg 이런 식으로 열리는 그 적과 후 착과량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때는 재해가 좀 있었을 거고요. 이때는 재해가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5개의 합 계산해볼까요? 170,
290에 460이네요. 요거의 합. 그거를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눈 거예요. 5년으로요. 그러면 92잖아요. 이게 뭐냐면 5년 동안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내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량 평균. 네, 5년 동안이요. 그죠? 과거 5년간 가입 횟수. 근데 만약에 나는 이때 가입을 안 했다. 22년도에 가입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가 되겠죠? 네. 100, 120, 110, 60 더하면 220, 330에 390이네요. 390을 4로 나눈 게 되는 거예요. 가입을 안 했으니까요. 5년간 가입 횟수로 나눈 거예요. 결국에는 향후 이 5년 동안에 내가 가입했던 횟수의 평균인 거 되는 거죠. 5년 다면 5년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4년 가입했으면 4로 나누면 되는 거고 3년 가입했으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A 값이에요. B 값은 뭐냐면요. B 값은 과거 5년간의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량이 아닌 표준 수확량. 이건 내 과수원의 값이고 내 과수원이 아닌 그 지역의 평균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의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 A는 내 과수원, B는 그 지역이요. 그게 과연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거예요. 제가 4년을, 자 5년 중에 4년을 가입했다고 해봐요. 5년 중에요. 그러면 미가입한 연도는 얼마예요? 5년 중에 4년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미가입한 연도는 1년이죠. 다시 해볼까요? 5년 중에 제가 3년을 가입했어요. 그럼 미가입한 연도는 얼마예요? 2년이잖아요. 그죠? 5년이니까요. 이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A, 내 과수원, 적과 후 착과량에 5년의 가입 횟수. 만약에 우리가 요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위에 걸로. 그러면 A 곱하기 5분의 4. 4년은 적과 후 착과량이고요. 그리고 더해줘요. 1년치를. B. 1-5분의 3은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그죠? 네. 그러므로 가입한 연도 4는 가입한 연도에서는 적과 후 착과량, 미가입한 연도에서는 표준 수확량의 5년 가중 평균값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입하면 적과 후 착과량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 쓰는 거고요. 미가입 시에는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적과 후 착과량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로 바뀌어요? 표준 수확량으로 갖다 쓴다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 안 한 연도는 B, 표준 수확량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어렵죠? 네, 제가 5손가락 안에 드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3년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5분의 3. 3년은 적과 후 착과량 쓰는 거고요. 2년, 미가입한 2년은 표준 수확량 값 쓰는 거예요. 2년 동안은 적과 후 착과량 값이 없으니까요. 1-5분의 3은 5분의 2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이 식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 제가 설명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전개하고 분해하고 하다가 유레카를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심심해서 그냥 전개하고 해본 거였는데, 네. 그래요. 요래서 이 평년 착과량 공식이 나온다. 결국에는 평년 착과량은 가입 이력이 있는 평년 착과량은 가입한 연도에는 적과 후 착과량, 가입 안 한 연도에는 적과 후 착과량이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값을 쓰는 거다. 5년 평균으로. 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됐고요.
보정계수가 문제예요. 보정계수가 곱하기 D분의 C라는 게 있어요. 이 D분의 C, A는 했고 B도 했고요. Y는 뭐 가입 연도니까요. 5년간 가입 연도니까. D분의 C에서 C가 뭐냐? 당해년도, 가입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네, 어렵죠? 그 다음에 D는 5년간 기준 표준 수확량 합을 가입 횟수로 나눈 거예요. 표준 수확량이 있고 기준 표준 수확량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 표준 수확량과 기준 표준 수확량이 그럼 뭔데 갑자기 여기서 보정계수가 들어가느냐 건데요. 요 표준 수확량과 기준 표준 수확량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표준 수확량은 여러분 그 지역의 뭐 품종이나 수령이나 뭐 이런 지역별 표준 수확량이라고 본다면, 기준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인데 재배 방식을 고려한 표준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일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 배 같은 경우에는 소식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이렇게 재배 방식을 고려한 표준 수확량이거든요.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 표준 수확량 표를 보면 표준 수확량 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로 예를 들게요. 사과 예를 들게요. 그러면 일반 재배 방식이 있고 5년, 6년, 7년 이렇게 있으면서 5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kg, 6년에는 110kg, 조금 느은 거예요. 7년에는 140kg 이런 식으로 가요. 수령이 느니까 늘겠죠. 일반적인 재배 방식이에요. 네, 이게 표준 수확량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생기는 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기준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표로 따지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죠. 일반 재배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실제 현장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실제 현장은 일반 재배 방식을 사과를 기르는 곳이 지금 현재에는 거의 없어요. 사과는 5년생부터 열리는 거거든요. 과일이.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밀식 재배예요. 그 다음에 반밀식도 있어요. 네. 밀식과 반밀식이 뭐냐? 제가 재배형 때 분류 써놨죠. 일반 재배 5m 나무당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의 거리가 3m고 여기의 길이가 5m. 넓게 나무가 무성하게 크는 거예요. 네, 이게 일반 재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이거는 팁이기 때문에 외우시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외성 대목, 그때 말씀드렸죠. 외성 대목 왜소하게 키워요. 수확하기 편하게 해서. 그래서 반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4m, 2m와 그 일반 5m, 3m 사이에 있는, 네, 조금 촘촘하게 심는 사과나무를 일반 재배보다는. 그 다음에 밀식 재배는요, 정말로 밀식해서 4m, 2m, 이게 2m, 이게 4m, 네, 이거 이하요. 그래서 토지 집약, 같은 땅에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조금 더 많이 딸 수 있게. 요즘은 거의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까 사과가 못 크죠. 이 거리가 짧으니까 못 커요. 위로 그냥 이렇게 뻗어서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어요. 사과나무가. 예, 흔히 보이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따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밀식 재배 같은 경우는 3년부터 수확을 하고요. 반밀식 같은 경우는
4년부터 수학을 합니다. 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이 5년째부터 수학을 해요.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재배는 5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밀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에 수학을 하고요. 밀식은 3년에도 수학한단 말이에요. 근데 표준수학령 표현 5년부터 나와 있어서 4년이나 3년, 제가 밀식재배로 3년에 수학을 딱 하는 째라서 3년째부터는 보험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밀식재배는요. 4년은 반밀식재배는 4년부터 가입을 가능하고, 3년째 이제 가입을 하려고 밀식재배로 심었으니까 가입하려고 표준수학량, 신규 가입은 표준수학량을 준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3년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5년부터 있잖아요. 표준수학량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는 재배니까. 저는 3년, 요즘에는 다 이렇게 밀식 반밀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표준수학량 표가 아직 밀식 반밀식을 반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3년의 데이터가 없고 4년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과 보세요. 일반 재배 방식은 표준수학량의 5년생의 50%, 5년생이 한 100kg 열리니까 3년생은 50%만 해. 50kg. 3년생은 50kg. 4년생은 75%, 75kg 해. 이렇게 우리끼리 정하는 거예요. 정식적인 표는 없지만 한 4년생이면 5년생이 한 75% 정도, 3년생이면 5년생이 한 50% 정도 열리는 걸로 하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정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약간 틀어져요. 네, 그래서 기준 표준 수학량을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학량과 5년간 기준 표준 수학량으로 나눠서 서로 보정하는 거예요. 보정 개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굳이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런 게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식이 설명이 다 됐어요. 기준 표준 수학량 설명도 됐고요. 적용 비율 설명도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려드리면, 개념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과거 저가후착가량 보시면 연도별 저가후착가량 인정하되 21년 저가후착가량부터는 아래 상하한 적용이 있다. 상한 평년착가량의 300%, 하한 평년착가량의 3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평년착가량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문구 기억하시죠? 네.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음을 전제를 하고 어느 정도 평균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래 100kg씩 열리는 과원이었는데 재해가 어느 정도 있어갖고 90kg고 재해가 조금 있어갖고 110kg 정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해에 갑자기 450kg 걸린 거예요. 이상하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무 확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과를 마치 안 한 것처럼 확 뛰었잖아요. 또 어느 날에는 20kg 막 열린 거예요. 진짜 아작이 난 거죠. 실제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평균치를 너무 갉아먹으니 21년 이전에는 올림픽 평균이라 그래가지고 최저값, 최고값 빼고 막 계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그냥 21년부터는 상한, 하한을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년 착과량이 100kg이다. 그러면 450일 때 450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300kg. 그 다음에 완전히 망쳤다. 20kg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30kg을 적용한다. 그래서 한도 두는 거예요. 네. 상한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가입 이력 있는 과수원에만 상한을 두는 거고요. 네. 이런 공식이 있고 그게 곧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개념은 대충 알 듯 말 듯한데 여기서 이렇게 덮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평년 수확량의 100%를 우리는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표준 수확량 100% 신규 가입 때 가입 수확량 결정하듯이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평년 수확량 내 과수원의 평균의 100%가 가입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 125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25페이지 문제 7번 보시면요. 9회 기출됐던 문제예요. 네, 벌써 어질어질하시죠? 갑자기 문제 보시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1과목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1과목의 모든 문제가 막 이렇지 않아요. 네, 2과목은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숫자가 막 글사 반 숫자 반 이렇긴 하는데요. 1과목은 숫자, 영어 막 알레르기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한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숫자랑 영어가 많이 나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거기 한문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요. 아무튼 조건을 보시고 보시면 이제 평년 뭐 물음 1, 2, 3번 있는데 우리 평년 착과량만 구해 보자고요. 제가 계산 문제를 2과목도 마찬가지고 1과목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의 접근법은 항상 가장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도 예전에 수학 가르칠 때도 항상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계산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법칙이 있어요. 일단 1번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캐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음을 보시면 결국에는 평년착과량을 구하는 거예요. 평년착과량을 구하는 거예요. 평년착과량 구하세요. 예요. 그러면 2번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캐치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공식을 쓰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요. 그 공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조건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조건들은 많을수록 좋은 거지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이 없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찾아야 되거든요. 조건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다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아군들인 거죠.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만큼 밥상이 많이 차려져 있는 거니까. 물론 간혹가다 어려운 문제들은 쓸데없는 것들을 넣어놔서 그걸 갈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나아요. 조건이. 그래서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돼요. 네, 이게 이제 계산 문제 푸는 순서예요. 자,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평년착과량을 물었고요. 공식 아시죠? 우리 변형된 공식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D분의 C였어요. 네. 변형된 공식이 저는 더 편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원래대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A는 네, 단서를 이제 A가 뭐였어요, 여러분? 저가 후 착과량이에요. 네, 이 저가 후 착과량의 5년 평균이죠. 그래서 2000 더하기 800kg 더하기 2020년은 가입 안 했고요. 2021년에 950kg인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2021년을 기준으로 하한 적용한다고 그랬죠. 평균 착과량이 얼마요? 30% 미만은 그냥 평균 착과량의 30%만 적용한다. 네, 그래서 1200이요. 요런 함정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여러분 지금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못 푸는 건 당연하고요. 아, 우리가 배웠던 게 이렇게 문제에 적용되는구나. 지금 구경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6000 있죠? 네, 이거를 4로 나눈 값 2500이 A입니다. 네, 저가량 평균값이요. 그렇죠? 6000 좀 많아 보이지만 평균 저가량의 300%는 안 넘으니까 6000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B
B는 표준수학량 값이잖아요. 네, 표준수학량 여기 있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표준수학량인데요. 여기는 일반재배 방식 표준수학량이라고 해서 나중에 보정계수할 때 쓰일 거고요. 과거 수학량 자료의 표준수학량을 갖다 써야 되겠죠. 이 평균착과량은 아마 상한 하한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네, 표준수학량입니다. B 2018년부터 들어갈게요. 1500, 3000, 가입 안 했죠? 그 다음에 5700, 6600을 4로 나눈 거예요. 네, 이거는 4200입니다. 우리 보정계수하기 전까지 해보면 좀 4년이잖아요. 결국에는 2500을 5분의 4만큼 5년 중에 4년 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입 안 한 4200을 5분의 1만큼 반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표준수학량을. 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분의 C가 있죠. 보정계수요. 네, D는 표준수학량의 C부터 할까요? 네, C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가입연도의 표준수학량. 일반재배 방식 표준수학량이요. 그런데 보세요. 가입연도가 언젠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23년도. 그죠? 23년도에 지금 평년착과량을 구하는 건데, 2023년도에 물음 보시면요. 2018년이 3년생이었어요. 그러면 2018년이 3년, 19년이 4년, 20년이 5년, 21년이 6년, 22년이 7년, 23년이 8년. 8년생의 가입연도, 해당 연도의 표준수학량. 네, 얘잖아요. 그래서 C는 9,000이 되는 거고요. D는요, 얘네들을 5년 평균인데 3년하고 4년생이 지금 없는 거죠. 18년, 19년 자료가 없어요. 왜 없어요? 밀식재배니까요. 3, 4년생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년생의 50%. 3000이 3년생일 거고, 얘의 75%. 4분의 3이니까 4500. 그죠? 75%. 얘의 75%가 4년생이 될 거고, 그쵸? 이해되시죠? 5년에 50%, 5년에 75%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은 5년생인데 6,000을 바로 쓰면 안 되는 게 미가입이잖아요. 네, 가입 연도는 안 쓰고요. 21년도인 미가입이잖아요. 6년 거 8,000. 그 다음에 7년인 8,500. 이거를 4로 나눈 게 D가 4,260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네, 이렇게 보정계수를 넣으면 4,260엔 6,000. 네, 보정계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답이 4,260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년 착과량은 4,260이 되는 거고, 이분은 내년도 23년도에 가입할 때 이걸로 가입할 거예요. 내과수원은 4,260kg 읽을 거야 로 가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평년 수학량에 대한 그 개념이 문제에 적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 보시고 하면서 한번 익혀 보시는 네, 시간을
혼자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과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손해평가에 대한 실무, 네, 각종 재해별로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과목은 1과목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론이 아니라 실무, 여러분들 직접 손해평가사 되고 나서 직접 조사하시는 실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과목보다는 재미있는데 1과목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계산 문제니까 또 새로운 분야니까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 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